원주시가 일본산 제품의 불매 운동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제품을 사지도 않고 일본 출장과 연수도 가지 않는 조례까지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내에서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수는 전년 대비 30%, 음주사고 건수는 7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번복됐습니다. 처분이 과하다는 건데 피해 학생은 앞으로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증보험 제도가 있지만 임대법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영서 지역은 오늘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간당 50에서 70mm로 내리는 이번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을 기해 호우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며 이번 비의 양은 100에서 250mm로 많게는 400mm까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맞서서 원주시가 일본산 불매 운동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제품은 사지도 않고 일본에는 가지도 않겠다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노제팬이란 문구가 원주시에 내걸렸습니다. 원창무 원주시장이 일본산 불매 운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정부의 각성과 보복적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일본산 제품 구매를 중단하고 각종 공사에서도 일본산 자재를 배제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출장과 연수, 교육 등을 무기한 중단하고 시민과 단체 등의 불매 운동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 스티커 10만 장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35만 원주 시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며 앞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나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원주시와 함께 일본산 불매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저희가 결정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일본에서 포기할 때까지 저희는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에 이어 시민단체와 지자체까지 일본산 불매 운동에 뛰어들면서 반일 감정 확산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임대법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임대업체와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8천만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임대인이 영리나 투자 목적이 짙은 주택 임대업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주택건설업체나 임대주택업체인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일반적인 전세 계약이라기보다는 영리 사업이나 투자 목적의 거래가 대다수다라고 해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보증보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 위험이 높은 임대 사업자와의 계약건은 아예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인데 일반 개인들은 가입이 되는데 왜 저희는 회사 소유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입이 안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임대업체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세입자들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했던 세입자들은 집값 하락에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이 아파트 단지에서만 100세대, 90억 원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고 임대업체가 부도조짐을 보이면서 피해는 수백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임대업체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10월에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같은 단지에서 100세대 이상을 임대할 경우에만 해당돼 여러 단지에 수십 채씩을 소유한 임대업자들은 법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같은 반 친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가 번복됐습니다. 너무 어려서 강제 전학이 과하다는 건데요. 피해 여학생 측은 그럼 5년을 같이 다녀야 하는 거냐며 전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부모 글입니다. 지난달 초등학교 1학년인 A양이 학교 앞 건물 화장실에서 B군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수치심에 지금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B군에 대한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B군 측에서 도교육청에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강제 전학 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만 8세 미만인 B군의 나이가 어리다는 게 결정적인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다음에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각 피해 학생 간의 사이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해당 학교에서는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라 강제 전학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다 저희 학교 학생이잖아요. 어린 1학년 학생들이고 그래서 둘 다 정말 보호해주고 싶은 차원이죠. 피해 학생 측은 앞으로 5년 넘게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견디기 힘들다며 B군의 전학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행동은 이성으로 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행동일 경우 스스로 제어가 어려울 수 있어 동일한 행동이 반복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건 가혹하다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에 동의가 1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음주 사고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도내에서는 32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작년 같은 기간 465명에 비해 30%가량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62건에 비해서 82% 이상 줄었습니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종전 기준에선 훈방될 34명이 면허 정지 처분에 그칠 32명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우면 출장을 신청하고 규정에 따라서 출장 여비를 받습니다. 지난해 춘천시 공무원들의 출장비 지급 내역을 입수해서 살펴봤는데요. 엉망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청과 불과 400m 떨어진 시청 별관 건물. 부서가 나뉘어 있다 보니 두 건물 간 공무원들의 이동이 잦은데 일부 공무원들은 이 거리를 출장을 내고 여비를 챙겼습니다. 한 공무원의 출장 동선을 따라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청에서 이곳 시청 별관까지 걸어서 정확히 3분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규정상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은 교통비 등 실비를 제외하고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출장비가 지급된 건은 춘천시가 확인한 것만도 현재까지 2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춘천시는 근거리 출장 가운데 잘못 지급된 여비 내역을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지급됐다라고 하면 반납 조치해서 이런 일들이 다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출장 내역이 15만 건에 달하는 데다 이 가운데 9,200여 건은 출장지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관내라고만 적어 걸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출장비 지급 내역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시청 내부에서 이동한 출장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유독 많이 발견됩니다. 복지정책과가 있는 5층 시청 청사에서 시청 내부로 출장을 냈는데 부당하게 여비가 지급된 건은 무려 259건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춘천시에 확인해봤습니다. 알고 보니 출장 직원들은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동사무소처럼 시청 외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부서 명의 모두 잘못 기입돼 있던 겁니다. 잘못된 자료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 정보를 지우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춘천시에서 관내 출장에 지급한 출장 여비는 모두 20억 원 가량. 시민 혈세인 예산이 새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충주와 원주의 커피 전문점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주문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원주시 반곡동의 한 카페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커피를 주문한 40살 A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료 주문 외에 별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또 과거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건의 처분 결과 등을 검토해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원주경찰서는 영세 식당 업주를 상대로 절도와 무전 취식을 일삼아온 58살 김모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일 동안 원주시 중앙동 일대 식당과 술집에서 업주들의 스마트폰 석 대를 훔치고 무전 취식을 해 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상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주천을 비롯한 도내 4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 하천 승격이 완료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원주천과 평창강, 홍천강과 한강 등 도내 4개 지방 하천에 대한 승격을 가결 처리했고, 오는 2020년 1월 1일에 국가 하천 승격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사업비 1,800억 원에 달하는 원주천 정짓들 학성 저류지 사업을 포함해 4개 하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국비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원주 소방서가 물놀이 사고 우려 지역 18곳을 순찰하고 칠봉 유원지 119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은 휴가철 이용률이 높은 지역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칠봉 유원지 시민 수상구조대의 장비와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119 시민 수상구조대는 칠봉 유원지에 배치돼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대원들의 사비로 지하수를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마트 건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는 5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원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52살 A씨가 2년 전 원주시에 신고 없이 컨테이너와 철근조 건물 넉 동 연면적 44.8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증축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도 2년 전 마트 무단 증축과 관련해 A씨에게 철거 이행 강제금 265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와 여주시가 여주, 원주 전철 건설 사업 복선화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와 여주시는 여주, 원주 간 구간을 단선으로 했다 복선으로 변경할 경우 3,400억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복선화 추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